너는 일을 이따위로밖에 못하니? 여기 얼룩이 그대로 있잖아. 바닥에 얼룩 안 보이게 바득바득 닦으라니까.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할게요. 다시 하거나 말거나, 너는 어떻게 된 게 한 번 말하면 들어먹지를 않니? 내가 입이 100개라도 되는 줄 알아? 여러 번 시키지 말고 한 번에 똑바로 좀 해. 하여간에 이래서 고아는 집안에 들이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너 우리 집 들어오기 전부터 한눈에 수준 알아봤지만 너는 내 예상보다 미달이다. 아니, 보통 고아들은 눈칫밥 먹고 자라서 눈치는 빠삭하지 않니? 근데 어떻게 된 게 너희가 눈치도 없니? 죄송합니다. 그놈의 죄송하다 소리 아주 지겨워 죽겠어. 말로만 죄송하다 하지 말고 죄송할 일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야. 알겠어? 매일같이 시작되는 시어머니의 부르령에 저는 주먹을 꾹 쥐어야 했습니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리며 견디고 참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잘하고 실수가 없어도 시어머니는 무슨 트집이라도 잡아서 욕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무척이나 싫어하셨어요. 그저 고아라는 이유로, 가진 것 없고 뒷배 없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무시와 구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덕분에 생전 처음 가져본 가족에게 잘하고 싶었던 제 욕심은 전부 부질없는 일이 되었죠. 심지어 믿었던 남편조차 저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으니까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당신이 어머니 좀 말려주면 안 될까? 왜 또 그래. 나라고 뭐 어쩌겠어. 엄마 성격 아무도 못 이기는 거 너도 알잖아. 그냥 은성이 네가 조금 참아. 네가 참고 잘해드리면 엄마도 언젠가 마음 여시겠지. 하지만 너무 힘든데. 나 너무 힘들어, 여보. 조금만 참아. 참으면 언젠가 나아지겠지. 남편은 늘 참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제가 더 잘하면, 제가 더 노력하면 어머니가 받아주실 거라고 모든 책임을 다 저한테만 떠넘겼어요. 저는 힘들어서 제발 도와달라, 어머니를 막아달라 부탁해봤지만 유약한 남편은 자기 어머니에게 대들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렇게 악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모진 시집살이를 당하던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이혼을 하게 된 저는 다시는 그때의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고 말았죠. 어느 날 고급 호텔에서 시어머니를 딱 마주치고 말았던 겁니다. 너? 아니, 네가 왜 여기 있어? 어머니, 설마 네가 이런 데 놀러 온 건 아닐 테고 너도 뭐 나처럼 면접 보러 온 거니? 면접이요? 아이고,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서 힘들게 살았구나. 그래서 청소부 일자리 알아보러 온 거야? 그러게, 응? 내가 너 이혼해봐야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그랬지? 내 말 안 듣고서 기어이 이혼하겠다고 하더니 아주 꼴 좋구나. 그래, 너 같은 거한테는 이런 일이 어울리지? 다시 만난 시어머니는 참 여전하셨습니다.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비웃고 있었죠. 어쩜 이렇게 사람이 바뀌지 않는지 저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저를 무시하는 시모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재회가 저에게 다시 찾아온 복수의 기회였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네요. 아직도 제가 우스우신가요? 그럼 너 같은 걸 내가 다시 만나서 반가워하기라도 할 줄 알았냐? 넌 착각도 잘한다. 내가 너 주제를 알라고 했지. 너 같은 건 평생 무시당할 팔자야. 그 말 반드시 후회하게 해드릴게요. 어릴 적 고아원에 맡겨진 저는 부모님의 얼굴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세상은 저에게 차가웠고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건 제 편을 들어줄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고아였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온갖 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야간 대학을 다니며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런 저에게도 꿈이 있었거든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혼자 꿋꿋이 살아가던 중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은송아, 넌 정말 대단해. 혼자서 이렇게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말이야. 대단하긴 별거 아니야. 그냥 살기 위해 그러는 건데. 아니야, 진짜 존경스러워. 나 같으면 진작 포기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왜 의지할 사람이 없어? 이제는 내가 있잖아. 너를 보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 그러니까 이제는 나한테 의지해. 내가 평생 너 지켜줄게. 남편은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따뜻한 말에 결혼을 결심한 저는 드디어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죠. 하지만 그런 저의 기대와 달리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김은성이라고 합니다. 인사는 됐고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야겠네. 부모님은 뭐 하시나? 엄마, 그게... 부모님은 안 계세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뭐? 고아? 아니, 고아라니. 엄마,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예? 너 제발 화내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러려고 그런 거야? 어떻게 이런 애를 며느리라고 데려온 거니? 고아원에서 자라고 부모도 없는 애를.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뭘 하지 말라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너? 혹시 동정심에 이러는 거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정말 은성이 좋아해요. 저희 사랑한다고요. 아유, 이 미련한 거사. 결혼이 사랑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아? 대체 이런 애랑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엄마, 고아인 게 은성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게 왜 제 잘못이 아니냐? 고아 주제에 어디 남의 귀한 아들을 꼬셔? 치카키치 분수도 모르고 결혼까지 하려고 한다니? 욕심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네.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제발 허락해주세요. 잘한다고? 네가 뭘 어떻게 잘할 건데?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들였다가 무슨 사단이 날 줄 알고? 뿌리도 모르는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날 수 있겠어? 첫 만남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노골적으로 싫어하셨습니다.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근본도 없고 뿌리도 없다며 갖은 악담을 쏟아내셨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뭘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지 속상하고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런 편견이야 익숙했고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이 더 컸거든요. 다행히 남편의 간절한 애원과 설득에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행복감도 잠시, 결혼 후 시작된 시집살이는 지옥이었습니다. 얘, 이게 대체 뭐니? 너 밥도 안 해봤어? 밥이 이렇게 설어서 어떻게 먹어?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할게요. 고아원에서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야? 아유, 내 팔자야. 내가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얻었나? 저는 눈 뜨고 잠들기 전까지 매일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트집의 대상이었거든요. 빨래는 제대로 한 거야? 이거 봐라. 여기 얼룩이 그대로 있잖아. 다시 빨아올게요. 애초에 제대로 하면 되는걸. 역시 고아는 고아야. 그 집안일을 가르칠 엄마가 없으니까 이 모양이지. 저도 노력은 하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야? 내가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데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라는 거 나 절대 못 받아들여. 시모는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루 종일 저를 부려먹기 바빴습니다. 친정 없는 고아 며느리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시모는 툭하면 제 출신을 가지고 구박하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집안 좋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내 뭐 틀린 말 했니? 고아 출신이랑 결혼해서 뭐 좋은 게 있어. 처가 도움도 못 받고 배운 것도 없어서 가르칠 것만 많지. 내가 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냥 저희끼리 알아서 살면 되죠. 너 그러고 살다가는 평생 제 뒤치작거리만 해야 해. 너만 손해라고. 시모는 제 앞에서도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살아온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하면서도 저한테 미안해한 적도 없었죠. 심지어 남편은 중간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의 일이라 생각하는 건지 어머니 편도 아내 편도 들지 못하고 그냥 침묵만 지켰죠. 어쩌면 저에게는 그게 더 큰 상처였습니다. 남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었다면 제가 이혼 생각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근데 왜 가만히 있어?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상처 주시는데 왜 말리지를 못해? 그럼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 그냥 엄마 말씀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 상처받으라고 일부러 그러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걸 신경을 안 써. 준호 씨, 정말 나한테 너무한다. 조금만 참자.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참아왔지만 아무리 참아도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참고만 있으니 만만한 줄 알고 시모의 행패만 더 심해질 뿐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결국 제가 폭발하는 날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예, 너네는 애 안 가질 거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소식이 없어? 혹시 너 아이 낳기 싫어서 그러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너 혹시 문제 있는 건 아니니? 가끔 험하게 자란 애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던데.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고아라고 무시를 당해도 부끄러운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말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고 끌어내리는 말이었어요. 도를 지나친 시모의 발언에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너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지 부모 유전자도 모르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지 누가 알아? 그리고 어렵게 살면서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모르고. 난 좀 하세요. 그만하시라고요. 그만하라고? 내가 내 일 가지고 말도 못하니? 넌 어디서 시애미 앞에서 소리를 질러?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저더러 죽으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렇게 못되게 구세요?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악을 쓰며 시모에게 대들었죠. 그러자 시모도 당황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무슨 일이야, 여보? 준호야. 쟤 하는 꼴 좀 봐라. 저게 이제 하다 나한테 소리를 지르네. 은성아, 왜 그래?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셔서. 심하게? 뭐가 심해? 사실을 말했는데. 엄마, 은성이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긴 뭘 뭐라고 해. 고아 출신이라 걱정된다 얘기 좀 한 거지. 그게 뭐 될수라고 전할 일인지 모르겠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정말? 왜? 너도 제 편 들으려고? 이제 아주 치엄마는 나 몰라라 하겠다 이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너 확실히 해라. 쟤랑 나중에 누구 선택할지 똑바로 하란 말이야. 시모의 협박에 남편은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은송아, 진정해, 응? 진정? 당신은 정말 끝까지 나를 실망시키네. 그래, 당신이 누굴 선택했는지 알겠어. 어머니, 저 이혼할게요. 뭐? 이혼? 저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어머니 그 막말도 지겹고 구하라고 더러운 취급 당하는 것도 지긋지긋해요. 그냥 이혼하고 떠날게요. 은성아,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축하해. 그동안 나랑 어머니 사이에서 고생했다면서. 이제 그럴 일 없겠네. 내가 빠져줄 테니까. 당신 어머니랑 행복하게 살아. 그래, 이혼해라. 네가 그렇게 나오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애초에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었어. 은성아, 진정해.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야기할 거 없어. 3년 동안 충분히 참았으면 됐지. 내가 여기서 더 참아? 참았다고?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참았다는 소리를 해. 아이고, 기가 막혀서 정말. 어머님은 절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하지만 더는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이혼하겠습니다. 남편도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죠. 이혼 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죠.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생활을 시작해야 했어요. 무척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가끔은 그냥 참고 견딜 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이혼 6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웬 변호사가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아빠가 계셨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김은성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김수철 씨의 담당 변호사입니다. 김수철이요? 그게 누구신지. 김은성 씨 아버님이십니다. 그동안 김은성 씨를 열심히 찾으셨어요. 변호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게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저를 찾다가 얼마 전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아인 줄만 알았던 제게 아버지의 존재는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만나기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아버지가 어느 호텔의 대표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친딸을 찾기를 바라시며 제게 호텔을 남기셨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아버지의 유언을 보여주며 저의 상속 절차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남기신 호텔의 대표가 될 수 있었죠. 너무 꿈만 같은 일이라 그런지 처음에는 실감도 나지 않고 걱정만 많았습니다. 야간대학을 나오며 경영학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호텔 경영인이라니 그렇게 큰일을 맡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보람이 있는지 다행히 저는 금세 호텔 경영을 배우며 잘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대표님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이어서 매출이 20% 올랐습니다. 다행이네요. 고객 만족도는 어때요? 고객 만족도도 좋고 특히 새로운 콘텐츠들이 큰 곽감을 받고 있고 직원들 서비스도 좋다는 칭찬이 자자합니다. 좋아요. 앞으로 직원들 교육에 특히 신경 쓰세요. 청소하는 직원 하나도 신중하게 뽑아야 합니다. 서비스업은 결국 인력 싸움이니까요. 저는 특히 직원들 복지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쏟았습니다. 서비스업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직원들의 노력이 그만큼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 채용에도 제가 직접 신경을 썼습니다. 심지어 청소직원을 뽑을 때에도 제가 직접 면접을 보곤 했죠. 그렇게 청소부 면접이 있던 어느 날 저는 저를 죽어라 괴롭히던 전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등이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초라한 차림의 시무의 차림새가 그동안의 고생을 보여주는 듯 했죠.
제가 이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고집있고 꼬장꼬장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몇 년 만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시모가 먼저 저를 알아보고는 아는 체를 해왔어요. 너 은성이 아니냐? 어머니,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도 여기 일하러 온 거냐? 아니, 젊은 애들이 왜 노인네들 일자리까지 탐을 내고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시모를 다시 만난 충격에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제가 말도 꺼내지 못하게 계속 떠들어댔어요. 예전 저를 괴롭힐 때처럼 여전히 험악하고 날카로운 말투로 말이죠. 아이고, 그래. 뭐 고아 주제에 뭘 해먹고 살겠니? 하긴 너한테는 청소부 자리가 딱 어울리긴 한다. 어머님, 저는... 예,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야? 내가 아직도 네 어머니인 줄 알아? 이혼하겠다고 치발로 뛰쳐나갔으면서 어디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너 같은 고아가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정 떨어져. 여전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저를 보는 시선과 막말들은 그대로였어요. 고아 출신이라며 깔보던 그 무시들 말이에요. 순간 저는 참았던 분노가 다시금 터져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참고 견디던 것들이 갑자기 참을 수가 없어지더라고요. 시모 말대로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나를 고아 며느리로 생각하고 무시를 하는지 저는 그런 시모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뭐라고? 아주머니? 너 지금 나한테 아주머니라고 그랬어? 그럼 할머니라고 불러드릴까요? 어머니라고도 하지 말라 그러시면 뭐라고 불러요? 야, 너 반말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면 최오복 씨라고 이름으로 불러드려요? 이게 진짜? 그 새싸가지를 밥 말아먹었나? 너 지금 나한테 시위하니? 뭐하는 짓이야? 최오복 씨야말로 뭐하는 짓이죠? 당신 말대로 내가 이제 그 집 며느리도 아닌데 왜 저를 하대하고 무시하세요? 제가 아직도 최오복 씨한테 무시당해야 하는 사람인가요? 네가 감히 나한테... 최오복 씨, 저 이제 그 집 며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반말하지 말아주세요.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남이라고. 근데 왜 남한테 반말을 찍찍하세요? 예의 없게. 고아 주제 어디서 말대꾸를 해? 너 우리 아들 버리고 가더니 정신머리까지 버린 거야? 아주 미쳐 돌아가는구나. 흥분해서 씩씩거리는 시모의 얼굴은 꽤나 볼만했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여기 면접장이에요. 면접 보러 오신 분이 그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되겠어요? 뭐야? 이제는 하다하다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고아 주제에 어디 어른한테 말대답이야? 고아라서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보죠. 그래서 뭐요? 고아는 대들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여기서 그렇게 소리 지르시면 고성방가의 영업방해로 신고당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면접 볼 기회라도 얻고 싶으시면 조용히 있다 가세요. 괜히 인연 끝낸 젖며느리한테 행패 부리지 마시고요. 제 말에 시모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뒷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한마디도 안 지고 대드는 게 그렇게나 화가 났던 모양이었죠. 그리고 그때 소란을 듣고 회사 직원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면접장 앞에서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아유, 선생님 잘 오셨어요. 여기 이기집애 좀 쫓아내세요. 이것이 어른을 무시하고 하대를 하잖아요. 내가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아니, 어른 놀려먹고 무시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 소란 피우시는 건 이분이 아니라 그쪽이죠. 할머니, 면접 보러 오셨으면서 예의를 지키세요. 자꾸 이러시면 면접 기회 못 드려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라니까. 지금 제가 시비를 걸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아유, 내가 억울해서 죽겠네, 정말. 무슨 말씀이세요? 이분은 저희 대표님이신데. 저희 대표님한테 할머니가 먼저 무리하게 하셨잖아요? 자꾸 이러시면 경호팀 불러서 끌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끌려나가기 싫으시면 그냥 가세요. 아셨어요? 저를 비호하는 직원의 말에 시몬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라는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던 거겠죠. 예? 무슨 말씀이세요? 대표님이 어디 계시다고? 여기 대표님 계시잖아요. 할머니가 아까부터 소리 지르고 난리 피웠던 분이요. 대표님, 얼른 들어가시죠. 곧 면접 시작합니다. 그 순간 시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대표님? 누가? 저희 호텔 대표이사이신 김은성 대표님이십니다. 그게 무슨... 예, 정말이야? 네가 여기 대표라고? 나처럼 청소부 면접 보러 온 게 아니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어떻게 네가 호텔 대표가 될 수 있어? 너는 분명 부모 없는 고아의 빈털털이었는데, 근데 네가 어떻게... 시몬은 고아의 이혼녀인 제가 호텔의 대표가 된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긴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호텔의 대표가 된 것은 사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시모에게 제 위치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호텔의 대표입니다. 그러니 무례한 언행은 삼가해주세요. 자꾸 야 너 하면서 하대하시는 거 듣기 싫네요. 아시죠? 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저희 호텔에 면접 보러 오신 최호복 씨가 저에게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님, 그러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시죠. 저 할머니는 아무래도 저희 호텔에서 일할 만한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러자 시모가 당황해하면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면접 보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은성아, 내가 미안하다. 나 정말 미안해.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한 시모는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이었죠. 저를 그토록 무시하던 사람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다니 문득 제 위치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먼 길 오셨는데 면접 기회는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정말이니? 기회를 주는 거야? 지금 옛날 며느리나 만나자고 여기까지 오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희 호텔에 면접 보러 오신 거 아닌가요? 맞지. 면접 보러 온 거지? 그럼 저를 이혼시킨 며느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똑바로 면접에 임해주세요. 은성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정말 사정이 어려워.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어. 그냥 나 좀 뽑아주면 안 되겠니? 그냥 뽑아달라고요? 제가 왜요? 지금 저와의 개인적 친분에 기대서 일자리를 얻으려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날 거라는 걸 모르시나요? 제가 왜 최호복 씨를 뽑아야 하죠? 그래도 우리가 한때는 가족이었잖아. 가족이었다고요? 저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실수를 내뱉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가족인 적이 있기나 했었는지 문득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 여자가 제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라고 아무리 공경하고 잘해드려도 매번 제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괄시와 무시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저를 가족이었다고 말하니 이런 우스운 일이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 넌 내 며느리였잖니? 그 말 정말 웃기네요. 제가 며느리였을 때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 못하세요? 저는 그 집에서 한 번도 가족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그래서요. 제가 기억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겨우 그 얘기뿐이에요?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대체 내가 어디가 그렇게 싫으셨을까? 뭘 잘못한 걸까? 이제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때 대체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냥 고아라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근데 나도 네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내가 너를 고아라고 무시하는 게 아닌데 미안하다. 고아라서? 겨우 그 이유뿐인가요? 다른 건 정말 없으셨어요? 그냥 네가 하는 짓이 답답하기도 하고 시키시는 대로 다 했잖아요. 트집 잡힐 것 없이 다 잘했는데도 혼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셨죠. 그건 그냥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미워해놓고 별다른 이유도 없었다는 건가요? 미안하다, 은성아.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내가 왜 그랬을지, 너한테 그렇게 한 거 이제라도 다 사과하고 싶어. 이제 와서 후회라뇨. 왜요? 제가 호텔 대표가 된 걸 보니 이제 와서 배가 아프세요? 아니면 예정에 기대서 도움이라도 받고 싶어서 그러시나요? 저는 차갑고 날카로운 말로 시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까지 괴롭혔고 나를 힘들게 했는지 한 번쯤은 직접 묻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몇 번이고 물어봐도 시모의 대답은 시원치 않았어요. 그냥 제가 고아여서 별로여서 콕 집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아마 처음부터 이유 따위는 없었던 거겠죠. 저는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아니야, 후회하는 건 진심이야. 사실 처음에는 네가 내 아들 낳길 막는다 싶어서 이혼했으면 싶었다. 너만 아니면 준호가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 너랑 이혼하고부터 준호가 변했어. 제가 그렇게 미워 죽겠어서 이혼시킬 때는 언제고 막상 이혼하고 나니 후회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전 남편이 저와 이혼한 뒤로 점점 변해갔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언젠가부터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 도박이라뇨? 요즘 다들 주식 아니면 도박을 한다고. 어디서 그런 걸 배워왔는지. 인터넷에서 게임을 하더라고. 처음엔 돈을 따고 기운이 좋다면서 잘 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똑똑한 아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싶어서 말리지도 않았는데 그게 결국 실수였다. 돈 날리고 결국 집까지 날렸어. 그나마 네가 준호를 붙잡아 두었다는 걸 내가 몰랐었어. 네가 없으니 코피 풀린 망아지가 돼서는. 시모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서 전 재산을 날려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귀가 무척이나 얇은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전 남편은 누가 좋다고 하면 금방 혹하고 사기꾼의 말에도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지만 사기도 많이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았었죠. 그런 전 남편을 붙잡고 있던 것이 저였어요. 전 남편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마다 뜯어말리고 돈을 묶어놓아서 아예 사고를 치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없으니 누가 그 사람을 말릴까요? 시모야 워낙 자기 아들이 잘났다고 생각해서 아들이 한다고 하면 뭐든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었으니 어쩌면 이런 결말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의 도박빚을 갚아주느라 시모가 전 재산을 날리고 집까지 날려버린 바람에 시모가 힘들게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월세도 밀렸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나 이 일자리 정말 간절해. 이 나이에 어디서 받아주는 것도 없고
응? 내가 뭘 할 줄 알겠니? 그래도 청소 일이라면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도와다오.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실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늘 무시만 받던 저였는데 말이죠.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너를 너무 우습게 봤었다. 그놈의 선입견이 뭔지 내가 아주 바보였어. 근데 이제는 저를 인정하세요? 그럼 너는 이제 이런 호텔의 대표 아니니. 네가 그 자리에 있는 이상 누가 너를 무시하겠니? 절대로 그러지 못할 거다.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이야. 그 말이 부디 진심이길 바랄게요. 그럼 나 용서해 주는 거니? 아니요. 이건 용서랑은 별개의 일이죠. 제 개인적인 감정에서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호텔의 대표로서 간절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건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무슨 소리니? 뽑아준다는 거야? 못 뽑아준다는 거야? 청소부로 뽑아드릴 수는 있어요. 정말? 정말이니? 역시 네가 나를 쳐버리진 않는구나.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왜요? 싫으세요? 아니다. 일만 할 수 있다면 뭐든 한다고 그랬잖니. 무슨 조건이든 다 들을게. 우선 저희는 여기서 그냥 사장과 직원 관계예요. 다시 한번 저를 며느리로 대하시거나 무시하시면 참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지. 내가 너를 어떻게 무시하겠니?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나 아들한테 저와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뭐? 준호한테? 너를 만난 걸 비밀로 하라는 거니? 최호복 씨가 굳이 그 얘기를 하셔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제 호텔이 일하러 오는 곳일 뿐인데 호텔 대표가 누구인지 아들한테 말할 일이 있을까요? 그래, 아나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자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실수하면 저도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은성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그렇게 시모는 저희 호텔의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최호복 씨, 여기 바닥 다시 닦아주세요. 여기 얼룩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한 번 얘기하면 바로바로 좀 들으세요. 가는기가 먹은 것도 아니고 왜 자꾸 했던 말을 반복하게 하세요?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니 이런 식이면 저도 곤란해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더 꼼꼼히 해주세요. 제가 먼저 봤으니 망정이지 고객님이 잘못 보고 컴플레인 들어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자꾸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똑바로 하시라고요. 최호복 씨는 대표님이 특별히 사정 봐서 채용해 주신 거예요. 그럼 더 열심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호텔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 자리에 낙하산으로 들어온 거라고요. 알아요? 그럼 적어도 대표님 얼굴에 눈은 끼치지 말아야죠. 이런 식이면 제가 대표님한테 얘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일만 하게 해주세요. 시모는 직원들에게 잔소리를 들으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예전에 저를 괴롭히던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다른 직원들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일하고 있었죠. 실수도 많고 욕먹는 일도 많았지만 시모는 참고 견뎌야 했죠. 먹고 살려면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한때는 제가 시모 앞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네요. 그렇게 그 후로도 시모는 제 호텔에서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저를 마주칠 때마다 잔뜩 기가 죽어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이제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죠. 그래도 시모가 열심히 일하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결국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모에게 얘기를 듣고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은송아, 잘 지냈어?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엄마가 너 여기서 일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 뭐가 고마운데? 엄마를 받아줘서 고맙지. 솔직히 쉬운 결정 아니었을 거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한 짓이 있는데 근데도 받아줬다는 거 듣고 놀라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 그래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전 남편은 제 앞에서 환히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누가 보면 저희가 사이좋게 헤어진 줄 알겠더라고요.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얼굴인데 뭐 좋으라고 저를 직접 찾아온 건지 저는 그 인간의 검은 속내가 뻔히 보였습니다. 들으나마나 저한테 잘해보자고 헛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돈이라도 부탁하려고 온 거겠죠. 받아줬다고? 누가 그래? 내가 받아줬다고. 당신 어머니가 그래? 나는 그냥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뽑은 거야. 그래도 엄마를 뽑아줬으니 고맙지. 그나저나 은성아, 너 정말 대단하다. 나랑 헤어지고 이렇게나 성공했구나. 엄마한테 대충 들었어.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았다고. 근데 만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니. 정말 너무 안타깝다. 네가 그렇게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었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미안해. 이미 우리가 부부 사이가 아닌데 미안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이제 와서 당신한테 동정이라도 받고 싶은 줄 알아? 동정이라니. 나는 그냥 너를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런 건 내가 정말 필요했을 때 써야지. 내가 당신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을 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 나한테 참견이야? 뭐 보나마나 나한테 도움이나 구하려고 왔겠지.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 내가 성공한 거 듣고 빌붙으러 왔다고. 빌붙는다니.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축하하려고. 정말이라고? 진심이라고? 은성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랑 헤어지고 나 정말 힘들었어. 도박에 빠지고 사기당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망했다고. 너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건 당신 문제지 내 탓이 아니잖아. 그러게 당신 옆에 있던 와이프를 잘 지켜주지 그랬어. 그래, 내가 그때 너를 지켜줬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그때는 내가 엄마한테 대들 용기가 없었어. 내가 비겁했어. 그래서 자기 아내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만 있었다는 거야? 그걸 핑계라고 되는 거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이제 와서 그런 소리 내 귀에는 들리지도 않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아직도 너 사랑해. 사랑이라니. 웃기지도 않는 소리야. 내가 성공하고 나니 괜히 빌붙고 싶은 거겠지. 내가 여전히 고아에 가난했다면 당신이 찾아왔을까? 전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거짓말을 더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겠죠. 그냥 솔직히 말해. 내 돈이 필요해서 온 거지? 은성아, 그게 그런 것도 있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정직하게 답해주셔서 고맙네. 여기서 거짓말했으면 바로 쫓아냈을 텐데 말이야. 은성아, 그럼 나 도와줄 수 있어? 아니, 나는 준호 씨를 도와줄 생각이 없어. 내가 왜 도와줘야 해? 당신은 한 번도 나를 도와준 적 없었잖아. 어때? 믿었던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이제 내 기분을 조금이나마 알겠어? 은성아, 제발. 그때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됐어. 더 들어줄 말 없으니까 이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마. 은성아. 저는 결국 전 남편을 내쫓았습니다. 전 남편이 보안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자니
오래전 그 집을 쫓겨나듯 나오던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 역시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버려진 적이 있었죠.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시큰한 듯 아팠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졌습니다. 나를 버렸던 사람들이 내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 내가 상처받을 만한 가치도 없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지도 관심을 두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성아, 나다. 무슨 일이세요? 업무 시간 후에는 개인적인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은성아, 그 준호 좀 한 번만 더 만나주면 안 되겠니? 준호가 너무 힘들어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도 한때 둘이 부부였는데 그 부부를 헤어지게 만든 게 누군데요? 이혼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시네요? 은성아, 내가 미안하다. 나도 준호처럼 후회하고 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넌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네가 얼마나 착했었니? 내가 가정구박을 해도 한 번 안 내고 말이야. 너 같은 며느리 다시는 없을 거야. 이제 와서 착한 며느리 운운하는 시모가 참 간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는 구박당해도 울지도 않는다며 더 미워하더니 이제 와서는 제가 착한 며느리여서 좋다고 하는 게 정말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아마 시모도 내심 제가 전 남편과 잘해보기를 바라고 있었겠죠. 상처 주고 버릴 때는 언제고 제가 성공하니 그러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하세요. 제가 여전히 가난했어도 어머니가 지금처럼 후회하셨을까요? 사과를 하셨을까요? 그건... 시모의 침묵에서 진심을 느낀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할 말이 없으시죠? 저도 더 할 말이 없네요. 전화 끊을게요. 은성아, 그래도 나를 용서해 줄 순 없을까? 왜 용서해 드려야 하나요? 내가 이렇게 용서를 빌잖니. 용서를 빈다고 해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피해자가 그 용서를 받아야 용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당신이나 당신 아들 둘 다 별로 용서하고 싶지 않네요. 아니, 아예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은 이제 끝내기로 하죠. 무슨 소리니? 제가 분명히 공과 사를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무시한 건 어머니예요. 아들한테 기어이 제 얘기를 꺼내서 호텔까지 찾아오게 만들었죠. 그러니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를 자르겠다고? 아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니? 먼저 약속을 어긴 건 어머니시니까요. 그러게 제가 기회를 드렸을 때 겸손하게 붙잡지 그러셨어요. 당신이나 당신 아들 그 검은 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내가 정말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란 말이에요. 전 남편이 찾아온 일로 화가 난 저는 결국 시모까지 잘라버렸습니다. 조용히 일만 하라고 했더니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었던 거죠. 그렇게 그 후로는 더 이상 시모와 전 남편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지만요. 그 후로 저는 더 열심히 호텔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관심을 쏟을 것은 제 일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호텔 규모는 점점 더 커져갔고 직원들과도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기부와 봉사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당했지만 결국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렇게 저는 남들이 말하는 성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공을 누리면서도 아직도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겨우 찾은 아버지를 만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진정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텔 직원들, 그리고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까지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과거는 뒤로 하고 앞만 보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저와 비슷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 재단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부모를 잃고 혼자 된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거든요. 저는 늘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 아이들만큼은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아이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호텔 규모도 점점 키워가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겁니다.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거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거든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 결국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자신만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런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바뀐 미래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저는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았다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처를 걸음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말이에요. 저 역시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